자, 오늘은 스타벅스 새롭게 생긴 곳이 있어서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여기가 임랑 해수욕장 초입부에 위치한 임랑원이라는 스타벅스 건물입니다. 평소에 스타벅스와 조금 다르죠? 컨셉이 새롭게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왜 바뀌었는지 한번 궁금해서 와봤습니다. 자, 입구에 보시면 이렇게 주차장이 바로 세팅이 되어 있네요. 이야, 너무 이쁘다 맞죠? 이 과거 스타벅스 컨셉을 보면 원래는 상권이 있는 곳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곳, 그런 곳 위주로 세팅이 되었어요. 그래서 스타벅스 1세대를 보면 보통 영화관 안이라든지 시내 쪽, 그쪽 위주로 스타벅스 입점이 많이 되었었고요. 기존의 상권이 탄탄했던 곳, 자, 그쪽 위주로 사람들이 많이 몰렸기 때문에 스타벅스가 거기에 대부분 입점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2세대는 뭐냐? 대로변부터 장악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드라이브스루, DT를 입혀서 왕복 4차선, 6차선 대로변에 드라이브스루를 넣고 스타벅스가 점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3세대는 지금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완전 다르죠. 딱 첫 번째 떠오르는 게 스토리라 보시면 돼요. 스토리. 이 스타벅스 안에 스토리를 입혀서 카페가 점점 확장되고 있습니다. 자, 부산 같은 경우에는 딱 떠오르는 게 바다죠. 컨셉이 바다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바닷가 쪽으로 점점 장악하고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임랑 해수욕장이 위치가 사실 동부산에서 제일 끝자락에 위치한 해수욕장입니다. 자, 바다 보이시나요? 자, 저기가 임랑 해수욕장입니다. 자, 심지어 주변에 원전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은 아니었어요. 자, 그런데 왜 임랑에 스타벅스가 들어왔을까? 궁금하시죠?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임랑 해수욕장 전으로 해서 해운대 쪽 라인으로는 이미 스타벅스가 입점할 만한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땅이 없고 거의 다 팔렸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새로운 카페도 들어와 있고요. 카페뿐만 아니라 숙박업소 이런 것도 거의 대부분 현재 다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땅값도 굉장히 비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에 비해 임랑은 조금 저평가되어 있어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동부산에서 제일 외곽지다. 울산과 바로 접해 있는 접견 지역에 위치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뭐니 해도 원전, 이걸 빼놓을 수 없죠. 원전이 지금 임랑에 위치해 있습니다. 길천리라는 곳에 위치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변의 폭이 너무 좁습니다. 임랑 해수욕장을 가보면 해변 폭이 워낙 좁아서 차량이 다니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 다음에 주차 시설도 좀 부족하고요. 그리고 또 뭐 있냐, 해안도로 기점으로 위쪽에 동해선 철도가 깔리면서 원래는 이제 기차가 다녔던 곳이죠. 자, 거기가 개발이 딱 제한되어 있어요. 단절되어 있고 더 이상 상권이 확장시키기 어렵다. 그래서 뭔가 개발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환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이런 스타벅스 하나 들어와 주니까 너무 환경이 좋아 보이네요. 역시 브랜드 파워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만약에 들어와 주면 제일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주차장이라고 봐요. 여기가 도심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까지 버스 타고 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가 관건인데 여기는 주차장이 굉장히 좁네. 나중에 스타벅스에서 이 주변에 주차장 할 만한 곳을 찾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기 장사가 진짜 잘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작년인가 제주도에 연예인 이효리님께서 에어에 있는 카페를 오픈했죠. 몽클레어인가? 몽클레어가 아니고 롱플레이. 네, 롱플레이를 오픈했는데 거기가 주택을 개조해서 만든 카페예요. 자, 그런데 줄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줄을 굉장히 많이 쓰면서까지 거기 커피를 마시려고 관광객들이 갑자기 많이 찾아들었고요. 거기서 이제 특징들을 좀 발견해 보셔야 돼요. 제주도를 갔다. 우리가 제주도 버스 타고 해안가에 뭔가 밥을 먹는다든지 카페를 간다든지 숙소로 갑니까? 아니죠. 전부 렌트카를 이용해서 숙소로 많이 갑니다. 그러면 렌트카를 이용해서 애월 카페, 이효리가 있는 카페를 갈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주차 공간이 없습니다. 거기. 제가 그래서 그 카페 딱 위치 보는 순간 와, 요 바로 인근에 주차장 할 만한 땅 사면 일시적으로 무조건 올라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투자에 있어서도 어떠한 상점이 들어왔다. 그러면 발빠르게 그 상점이 필요한 입지에 주차장을 확보해 놓는다든지, 만약 내가 땅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임대료를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냥 말하는 것 같지만 정말 꿀팁이에요. 그래서 제가 영도나 이런 데 있죠. 이런 곳은 주차 공간이 없으면은 상권이 살아나기 어렵다. 그래서 제가 조심하라고 말씀을 항상 드렸던 겁니다. 아무튼 시대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이 스타벅스에서 카페 문화를 이미 장악했기 때문에 상권도 장악하고 대로변도 장악하고 이제 바닷가 쪽 그 지역의 특색을 살려서 점점 확장시키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볼게요. 야, 이쁘다. 예. 근데 정말 대충 지은 것 같은데 뭔가 감성이 느껴져요. 자, 한번 쭉 둘러보겠습니다. 조경도 정말 대충 했는데 역시 이 브랜드 이미지가 엄청난 것 같습니다. 마크 하나로 전 세계를 장악했죠. 자, 건물도 벽돌인가? 벽돌로 잘 지어놨네요. 저 위에는 뭐지? 자, 뒤쪽으로 한번 가보면 뒤쪽도 뭐 없네요. 화장실을 따로 이렇게 빼놨네. 아무래도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화장실을 뒤쪽으로 따로 세팅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야, 이 대나무 이런 거 너무 이쁘다 맞죠? 이야, 센세이션하네 진짜. 와,
이 스타벅스 이런 걸 자꾸 움직이고 뭔가 바뀌고 이런 트렌드를 계속 만들어내고 응용하고 기획하고 이런 걸 좀 배워야 돼요. 자, 음악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저기 인증샷도 따로 포토존을 마련해놨습니다. 여기는 주차장 확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포토존, 그 다음에 조경, 그 다음에 감성 이런 것들 위주로 많이 해놨어요. 자, 보세요. 이야, 자, 이거 애기들 감성 딱 잘 해놨네. 곰돌이 인형까지 집어넣어놓고. 자, 이야, 신기한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배워야 됩니다. 포토전이 중요한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주차보다는 포토전. 자, 건물의 외관도 감성. 분위기가 너무 이쁘죠. 이 앞에 주차를 원래는 쭉 했었어야 됐는데 주차보다는 조경. 자,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엔 커피만 마시고 띡 집에 갔다고 하면 요즘에는 오감만족을 채울 수 있어야 돼요. 사진도 찍어야 되고 주변에 바닷가 산책도 해야 되고 맛집도 가야 되고 커피도 마셔야 되고 브런치도 먹어야 되고. 네,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참, 들어가 볼까 나도. 네, 이야, 이거 뭐고? 야, 멋지네. 야, 스타벅스의 이 앞치마를 입혀서 예, 포토존을 만들어 놨네요. 이야, 지기 주네. 와, 멋집니다. 예, 자, 입구까지 한번 쭉 걸어가 보겠습니다. 아니, 오빠 옆에 가. 봄이나 되면 사람들이 많이 오겠다, 맞죠? 지금 추운데도 이 정도인데 오늘 영하 4도입니다. 이야, 엄청 추운데 손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게 들어오는 거 보면 이제 바닷가 쪽으로 땅이 점점 귀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도 됩니다. 왜냐? 국내 1위, 뭐 세계적으로 1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스타벅스가 지금 바닷가 쪽으로 점점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스타벅스가 먼저 들어오면 그 관련된 예하 부대원들, 협력업체들, B급 카페들이 또 따라 할 거예요. 무조건 따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이제 땅을 많이 찾으러 다니지 않을까. 자, 지금 서생이 하나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임랑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저는 조금 더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스타벅스가 이미 상권이나 그 다음에 DT를 할 만한 대로변은 다 이미 장악했기 때문에. 자, 이제 바닷가 쪽, 특색 있는 곳 쪽 많이 남았죠. 북한산처럼 산뷰 장악했죠. 그 다음에 한강 위에 띄어져 있는 스타벅스, 그것도 최근에 들어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성 1960 시장통 안에 스타벅스가 들어오면서 창고용 스벅, 이것도 약간 스토리를 입힌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 다음에 뭐 춘천이나 이런 데 가보면 먼바다 조망, 절벽에서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그런 조망권 점점 확장되고 있습니다. 자, 부산도 뭐 화명동 가보면 낙동강 뷰 플러스 DT도 되는 이런 곳도 있거든요. 이 두 개 다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땅은 앞으로 정말 가치가 높지 않을까. 자, 그런 곳이 생각보다 잘 없습니다. 자, 제 말은 뭐냐면 해안도로로 바로 진입이 되면서 앞쪽은 바다 연구 조망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땅. 이 제가 갭이 좁은 땅이다 이렇게 표현을 예전부터 몇 년 전부터 많이 했었는데, 폭이 좁은 땅 이런 것들이 나중에 가치가 굉장히 좋을 거예요. 지금도 그렇고 과거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이색적인 스타벅스, 자, 이런 곳을 한번 오늘 둘러봤고요. 제가 맛집이나 그런 걸 소개하는 곳은 아닌데 부동산 측면에서 이런 걸 계속 보면서 연구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스터디를 해야 돼요. 자, 이런 게 지속적으로 들어와 준다 그러면 이제 주변의 상권도 좋아지면서 땅값도 일시적으로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미 이제 투자자들도 발맞춰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 같아요. 우리 같은 일반인 말고 기업형 투자자들, 스타벅스도 그래서 아마 들어왔을 겁니다. 특히 이제 부동산 투자는 부동산만의 공부도 필요해요. 부동산만 공부하는 것도 맞는데 그와 관련된 트렌드, 대한민국 전체 판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흘러가는 트렌드의 판을 읽을 줄 알아야 부동산 투자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더욱 중요한 건 끊임없는 스터디죠. 이런 곳을 많이 가보고 왜 여기에 들어왔는지, 왜 하필 이 시기에 들어왔는지, 스타벅스가 들어오는 곳은 어떤 입지고 어떤 땅의 용도 지역이고 어떠한 뷰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평수를 원하는지, 이런 걸 미리 알고 스터디를 해놓는다면 충분히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상 강장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